선생님이 스프링으로 걸어준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는 워크북입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약 2주 동안 쓰고 버린 교재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더 이상 수업 시간에 쓰진 않을 교재예요. 스프링으로 걸어둔 주제는. 이해했을까요? 친구들이 보다시피 선생님이랑 계속 보게 될 교재는요, 수업 자료. 여기서 수업 자료라는 건 선생님이 1차 필기가 된 1차 필기 수업 자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올인원 자료. 요 두 개가 항상 링 안에 껴져 있을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얘들아? 선생님 이걸 링으로 링으로 껴놓은 이유는 일단 수업 자료도 계속해서 필기가 나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프링으로 걸어줄 수가 없고요. 근데 올인원 같은 경우도 배운 부분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요. 교재 이름 쓰시고요. 이름 쓰시고요, 얘들아. 그 다음에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를 친구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수업이 끝난 후에 얼마만큼 기억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은 솔직히 그러니까 1시간만 지나더라도 우리가 기억을 46%를 잃어버린다, 얘들아. 그러니까 그걸 잘 못한다라는 거야. 친구들이 이 기준으로 복습을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서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직후 10분 있죠. 수업 끝나고 나 선생님이 얘들아 잠깐 수업 자료 보고 배웠던 내용 확인해라고 하는 그 10분 있죠. 그 10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중요 문법이나 중요 내용 확인하시고요.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그날 기준으로 1시간, 1일, 일주일, 한 달 주기로 복습하는 게 복습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친구들한테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 복습을 나만 해, 얘들아. 선생님만 하거든? 그러니까 진짜 친구들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 필기자료 들어가면 선생님 맨 위쪽에 여기 뭐 단어 몇 회독, 뭐 지문 몇 회독, 문법 몇 회독 이렇게 체크해주는 표시 있죠. 그거 하고 가는 친구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저 지문마다 내가 앞으로는 꼭 몇 회독을 했는지 좀 체크하면서 가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얘들아, 이 망각곡선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만큼 기억을 잘 못하는지를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20분 후에는 얘들아 우리가 약 60%만 기억해요.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하루가 지나면 우리가 30%밖에 기억을 못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20%, 한 달 후에는 약 10% 이하를 기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나서 20분이 지났어? 그 중에 40%는 날아가는 거예요,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진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진짜 내가 몰랐었던 내용과 아는 내용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이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분이 지나면 절반 가까이 있는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반복도 반복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얘들아? 근데 이제부터 친구들이 선생님을 공부해서 알겠지만 선택적으로 반복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풀면서 자꾸 틀리는 부분들이 있잖아. 이해했어? 그 부분을 위주로 반복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다음에 우리 내신 들어가면서 영어는 수요일, 금요일 또는 수요일, 토요일만 할 거예요. 친구들이 다른 과목도 함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과도하게 월화수목 금토일을 영어를 다 해라 라고 바라진 않아. 대신에 우리가 오는 날만큼은 영어를 진짜 좀 효과적으로 해야 돼요. 내지는 자기 전에 딱 10분 정도만 보고 자면 돼. 무슨 말인지 했을까요, 얘들아? 그렇게 가주면 되는 거고요. 이름 썼으면 선생님이랑 바로 시작해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우선은 교과서 3과 먼저 볼 거고, 그리고 선생님 참고로 얘기하면 얘들아, 진짜 선생님이 사실 진짜 내신을 본격적으로 하고 나서 정말 처음인 것 같거든? 추석 전에 시험을 보는 게 진짜 없었어. 너 추석 때 항상 마음 졸이고 보강을 하고 이랬었단 말이야. 친구들 이게 진짜 엄청 짧아, 내신 기간이.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계획하고 나서 뭐 암기 과목이라던가 타 과목이라던가 생각해놓은 이제 공부의 학습, 이제 방향이라던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지금 생각하지 말고 오늘 계약했잖아. 오늘부터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얘들아. 시험 기간 진짜 짧아요. 알겠지, 얘들아? 암기 과목 포함해서 오늘부터 꼭 공부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랑 봐오도록 할게요. 본문 1부터 본문 6까지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 내용은 뒤에서 선생님 수업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본문 1부터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서머리부터 먼저 보고 가면 울음은요, 얘들아, 인간만의 특징입니다 라는 거예요. 즉 얘들아, 감정에 의해서 눈물이 나는 존재는 사람뿐이다 라는 거예요. 과거에 다윈은 감정의 눈물은요, 지금 어떻다? 쓸모없다고 보았지만 최근 연구는요, 울음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거예요. 울음은 인간만이 흘리는 거고요. 이 울음의 역할은 생각보다 엄청나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필기 자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친구들 이제 교과서 링 걸어둔 교재 있잖아요. 그거 바로 뒤에 선생님이 분석 노트 넣어놨거든. 그래서 내가 필기 자료를 봤는데도 모르겠다 싶은 거는요, 지금 스프링으로 된 교재 있죠.
스프링으로 된 교재에서 워크북 바로 그 지문 분석 확인해 주시면 돼요. 되었을까 얘들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얘들아, 울음은요 입니다 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냐면요,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얘들아, 뒤에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윤치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가능해? 그치, 생략이 가능하죠. 이 친구 생략해줘도 상관없다 라는 거예요. 되었을까요 얘들아?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쉐드는요 우리 친구들 단어 아까 전에 봤을 때 뭐라고 나왔었어요? 그치, 흘리다 라고 나왔습니다 얘들아. 흘리다. 비록 뭐뭐일지라도요. 비록 얘들아 뭐합니까? 어떤 종들이요 흘릴지라도요 눈물을 흘립니다. 뭐의 결과로서 얘들아? 지금 고통이나 짜증이요 이런 것으로 눈물을 흘릴지라도요 인간이요 지금 뭐합니까? 현재로선 알려져 있습니다. 수동태요 BPP. 현재 인간들이 알려져 있다라는 거야. 유일한 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종인데 어떤 종이냐면요, 얘라 선행사 이렇게 왔을 때는 우리 친구들 어떻게 가면 돼? 그리고 그들의 눈물이요. 그래서 그들의라고 가면 돼요. 그들의. 그들의 눈물이. 그리고 선생님이 원래 관계대명사는 친구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관계를 이어주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이 친구 뭘로 바꿔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은요 이렇게 원래 문장으로 따지면 이렇게 가줄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은요 지금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약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야. 그들의 감정으로 인해서요. 즉 고통을 느끼거나 자극을 받은 결과로 눈물을 흘리는 종은 있어요 얘들아. 이해됐을까요? 하지만 진짜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종은 누구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됐을까요? 이렇게 봤을 때 찰스 다윈은요 한때 선언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눈물을요 뭐라고 선언한 거야? 쓸데없어 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야. 목적어, 목적격 보어 구조입니다. 감정적인 눈물은 쓸데없는 거야. 목적이 없어, purposeless, 쓸데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되었을까 얘들아? 선생님이 however 오면 V 표시해주자 라고 했었고요. 앞뒤가 다른 말이 와줘야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앞뒤가 다른 말인가 라고 했을 때 뭐에 반대되어서요 얘들아. 그러나 다윈의 선언과는 반대로요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뭐 된 거야 얘들아? have pp 온 거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가 되는 거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뭐 했습니까 얘들아? 발견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that이야라는 것을 자리에 대신 마찬가지로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얘들아, 발견했다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that이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윈은 쓸데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과학자들은요 울음이요 얘들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얘들아 한때 crying이 생략된 거예요. 울음이 믿어졌던 것보다요. 울음이 뭐라고? 지금 더 중요하다고 믿어졌던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이 친구 뭐가 되는 거야? 수동태가 되는 거죠. 한때 울음이 중요하다고 믿어졌던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옆쪽에서 다시 한번 보면요. 울음은요 얘들아 누구의 특징이다? 인간만의 특징이다 라는 거예요. 노란색 형광펜 꺼낼게요. 노란색 형광펜. 얘들아 울음은 인간만의 특징입니다 라는 거야. 고통을 느끼거나 내지는 자극을 받은 결과로요 눈물을 흘리는 종이 있다고요 얘들아.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려요. 하지만 감정으로 촉발된 눈물은요 현재는 누구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찰스 다윈은 한때 눈물은 목적이 없어, 쓸데없다 라고 말한 적이 있으나 지금 이 선언과는 반대로요 최근 과학자들은요 울음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한다 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